안녕하세요. 저는 5살 딸을 키우며 아내와 단 둘이 8년째 집에서 게임을 만들어 먹고 살고 있는 게임 만드는 아빠 개만아입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하면요. 나이는 올해 40이 되었고요. IT 경력 15년이고 그동안 중소기업, 대기업, 스타트업, 창업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회사 형태를 경험해봤습니다. 그래서 구독해주시면 작은 재미, 작은 의미, 작은 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꼭 구독해 주시고요. 오늘은 재택근무의 장단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재택근무를 하면 과연 회사에는 좋을까? 재택근무를 하면 근로자인 나는 정말 좋은 걸까? 이것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영상을 봐주세요. 저는 재택근무 8년 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이 점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과연 재택근무의 장점은 뭘까요? 가장 큰 장점. 바로 출퇴근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저의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출근 시간 3초면 끝납니다. 직장인들 부러우시죠? 지옥철 버스 타고 출근하려면 되게 힘들잖아요. 하지만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그런 고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미세먼지가 많으나 상관이 없어요. 3초. 그리고 실제로 일의 능률도 오릅니다. 일을 너무 잘할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정말 팬티바람으로 내가 정말 편한 복장으로 일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음악 스피커를 크게 틀어놓고 내가 가장 집중할 수 있고 내가 일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의 능률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사람을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세수 안 하고 머리 안 감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푸시푸시하고 나서 일을 해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일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시간도 절약되고 일의 능률도 오르고요. 재택근무의 가장 큰 장점 두 가지는 출퇴근 시간이 없다, 그리고 일의 능률이 오른다. 이 두 가지입니다. 제가 8년 동안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요. 그래서 저는 재택근무 강추하고요. 그래서 재택근무가 가능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들은 모두 이랬으면 좋겠어요. 직원의 절반은 이달에 재택근무, 그 다음 달은 재택근무하지 못한 다른 직원들이 또 재택근무, 재택근무를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 출퇴근 시간에 혼자 피지지 않고 일의 능률도 오를 수 있고 회사도 좋고 직원도 좋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근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뭘까요? 공교롭게도 단점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출퇴근 시간이 없어서 일의 능률이 떨어진다입니다. 이게 뭔 소린가 싶죠? 너 아까 장점이 출퇴근 시간이 없고 일의 능률이 오른다며. 근데 단점이 출퇴근 시간이 없어서 일의 능률이 떨어진다? 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좀 한두 시간 늦게 일을 시작해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사람이 게을러집니다. 나태해지게 돼요. 안 그럴 것 같죠? 재택근무 1년, 2년, 3년 하다 보면 사람이 게을러져요. 제 경우에 그렇습니다. 퇴근 시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고 일을 더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더 하고 싶으면 일을 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음날 놀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죠. 그냥 일을 일찍 끝낸 거예요.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혹은 그냥 일찍 끝내고 싶어서.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지키지 않는 거죠. 물론 계획한 일을 다 끝냈으면 일찍 퇴근하는 거 상관없습니다. 그쵸? 그런데 이게 반복이 될 수가 있어요. 다음날 좀 여유롭게 다음날 놀기 위해 미리 땡겨서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야근을 하게 되고요. 어쩔 때는 계속 놀다가 일이 밀려서 한꺼번에 야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 일과 내 삶이 균형이 약간 무너지게 돼요. 그러니까 워라밸이라고 하죠. 이 워라밸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재택근무가 장기화되면 일과 내 생활이 구분이 안 돼서 워라밸이 무너져요. 왜? 출퇴근 시간이 없으니까요. 물론 회사에서 정해준 출퇴근 시간이 있긴 하겠으나 재택근무가 장기화가 되면 출퇴근 시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자기 통제력이 강하지 않으면 이 재택근무의 장점이 단점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난 자기 관리 잘하고 나 통제할 수 있고 시간 관리 잘할 수 있고 출퇴근 시간 지켜서 워라밸 지킬 수 있어. 1년이고 5년이고. 물론 이런 분들도 계시죠. 그렇다면 재택근무 장점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은 유지하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즉 재택근무가 오래되면 장기화되면 생산성,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저 같은 사람이요. 그래서 정리하면 재택근무를 정말 가뭄에 콩나듯 하거나 아니면 이 특정 주기만 하게 된다면 재택근무 강추. 하지만 재택근무를 1년, 2년, 5년 장기로 해야 된다.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은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3가지 팁을 드릴게요. 제가 이거 어떻게 극복했느냐. 간단한 거예요. 첫째, 씻고 일해라. 머리 감고 세수하고 출근하세요. 3초가 걸리더라도. 그래야 내가 출근했다는 느낌이 들고 일과 생활이 구분된다는 느낌을 지어줄 수가 있어요. 옷도 이왕이면 편한 옷을 입되 좀 단정하게 입으세요. 출근한 느낌이 나게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면도 꼭 하시고요. 둘째, 퇴근 시간을 꼭 지켜라. 이게 지키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재택근무, 자유로운 생활. 그래서 회사를 다녔으면 절대 만들지 않을 약속을 만들게 돼요. 일할 시간에. 이게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라밸이 무너집니다. 뭐 이런 경우 있겠죠. 3일 동안 빡세게 놀아요. 그냥 놀 거야. 그리고 그 갔다 와서 일을 해요. 야근을 한다는 거죠. 빡세게. 이게 반복이 되면 워라밸이 무너지고요. 일의 생산성도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셋째, 일하는 환경을 가끔 바꾸자. 이 재택근무가 1년, 2년 계속 지속되면 이 있는 환경에 적응이 돼서 사람이 좀 루즈하게 돼요. 그래서 카페를 나가던 아니면 사무실 위치를 좀 바꿔보든, 비록 방 아니지만 이렇게도 바꿔보고 이렇게도 바꿔봐서 위치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첫째, 씻고 일해라. 둘째, 퇴근 시간 꼭 지켜라. 셋째, 가끔 환경을 바꿔라. 이 3가지만 지키면 재택근무를 좀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재택근무 8년 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 3가지 팁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무실을 구했습니다. 네, 사무실을 구해서 지금 현재 저는 출퇴근하고 있어요. 제가 팁 3개 드렸잖아요. 씻고 일해라, 퇴근 시간 지켜라, 환경을 바꿔라. 제가 출근하기 위해서는 씻어야 되죠. 그리고 저희가 아이가 어린이집 갈 시간 동안만 일을 하기 때문에 퇴근 시간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바뀌었죠. 집에서 사무실로. 이렇게 8년 동안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사무실을 잡아서 출근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일의 능률 면에서요. 물론 저랑 와이프는 개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재택근무자들이랑은 다를 수는 있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재택근무의 장단점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재택근무는 출퇴근 시간이 없고 일의 효율성이 오르기 때문에 좋다. 단, 장기로 재택근무를 할 때는 장점이 단점으로 바뀔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자 였습니다. 회사도 직원도 이 점을 상기하고 있다면 재택근무는 성공적인 어떤 회사의 운영 방식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재택근무는 개인적으로 피할 수 없는 미래 같기도 하고요. 네, 이상 재택근무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게임을 만들다 보니 가끔 게임 영상이 올라갈 수 있는데 놀라지 마시고 구독 취소하지 마시고요.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